자, 오늘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뭐 지적은 많이 까먹었죠 또. 1번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죠. 그러면 토지등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문제 1번에서 키워드는 어디예요? 자, 지적성한선 토지이동 줄쳐놔봐요. 토지이동. 토지이동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뒤에도 뭐가 나와있죠? 사실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앞에가 토지이동이니까 뭐예요? 뒤에도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이게 나와야 돼요. 만약 앞에 소유자 변동이라면 뭐가 나올까요? 소유자 정리결의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번에 지적성한선은 지번 변경을 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되며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한다. 큰 문제는 없고요. 자, 그러면 3번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죠.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에 불필요한 경우예요. 필요한 경우죠. 그럼 며칠이에요? 15일. 여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그 앞에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등록한 날이 아니라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죠. 그 사유를 우리가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나오네.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죠. 이원화되어 있죠. 그러면 지적공무원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열람할 때마다 열람비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4번의 수수료는 뭐예요? 무료 이렇게 되는 거네.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뭘까요? 이건 5번 지문은 앞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통지 간주죠.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예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여기가 포인트죠. 시군구 하나 포인트, 공보 포인트 또는 이 미시예요. 또는 자 15일간 기간에 공고 기간이 없죠. 그래서 공고한다. 우리 15일간 기간 관련돼서는 뭐가 있죠? 자,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며칠 이상 게시하죠? 15일 이상 게시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특히 올해 이제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자, 통지 시기는 뭐예요?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며칠? 15일. 그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불필요한 경우는 뭘까요?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그럼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15일하고 7일만 외우지 말고 요 앞에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요.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지적 정리를 할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통지 동그라미 쳐놔봐요. 통지는 언제 하죠?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1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뭐가 보여요? 직권이 보이죠. 그러면 직권 그랬으니까 모르죠. 통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복구할 때 누가 주체 없이 복구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통지 거죠. 3번 지문에 지번부여지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기에 속하게 되어 지번이 새로 이 지번을 부여할 때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누가 부여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소유자가 모르죠. 자, 4번에 등기관청이 등기필 통지서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 줄쳐놔봐요.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5번에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누가 등기 촉탁을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소유자가 모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지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자기가 포인트를 잡을 때 통지와 관련돼서 통지는 왜 하느냐? 머릿속에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지만 한편으로 뭐예요?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찾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소유자 신청이죠. 그러면 소유자 신청이 나오면 이거는 레벨 하가 돼요. 왜? 소유자가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통지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 자기가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5개 지문 중에서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갔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통지식이죠.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정확하게 아까 틀린 사람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지적정리 등을 통제하여야 할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되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사유 확인하고요. 며칠? 7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번 틀리면 몇 번 더 틀려야 돼요? 3번도 틀려야죠. 근데 3번은 맞고 1번은 틀리고, 그럼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래요, 결론가. 이 단원별 문제가 맹점은 이거예요. 앞에 나왔던 문제가 뒤에도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단원별 문제의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틀리면 앞에서도 틀리면 뒤에도 틀려줘야 되는데 앞에는 틀리고 뒤에는 맞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급하다라는 거야. 마음이 급하다는 거. 그래서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7일, 15일 거 날짜만 확인하지 말고 정확하게 앞에 사유를 정확하게 인지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을 등기 간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완료 통지에서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 여기가 포인트죠.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문제 4번과 관련돼서 무슨 통지라고 그러죠? 이걸 찾으라는 거죠. 무슨 통지? 이걸 찾으라는 거죠. 불법 통지. 그러면 이거는 뭐 단답형이랑 똑같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지적공부는 등기 완료 통지 내역에 의해서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 간서에 통지해야 된다. 이걸 무슨 통지라고 해요? 불법 통지. 불법 통지와 관련돼서도 단답 문제로도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자,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이에요. 요 사실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이걸 변경할, 정리할 수는 없죠.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대장과 등기부가 뭐 한다고? 불일치한다고 무슨 통지하죠? 이게 불법 통지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요거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무슨 청량이에요? 지적 청량이네요. 지적 청량과 가장 관련해서 빈출되는 지문들 5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자, 지적 청량은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청량 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을 말하며 지적학정 청량과 지적재조사 청량을 포함한다. 맞나요? 정확하게 지적청량의 개념을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되고, 자, 이번은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만큼 까먹었는지 안 까먹는지 봅시다. 자, 지적청량 수행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왜가 떠올라야 돼요? 지적청량 수행자는 자, 지적청량업자와 누가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정말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죠? 요거는 시도지사 등록. 요거는 뭐예요? 설립 등기함으로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누구? 지적청량업자와 뭐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5번에 2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자, 3번과 관련돼서 3번 봐봐요. 지적청량 수행자가 경계보건청량, 경계보건청량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현경이죠. 현경이는 검사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자, 3번 지문을 보면서 자꾸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놔야 돼. 현경. 자, 현경 그러면 지적현황청량과 경계보건청량. 이거는 검사청량에서 뭐예요? 제외. 다시 한번 자꾸 숙지를 해놔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또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거진 다 틀려요.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학정청량은 검사청량에서 제외된다. 그때 X. 그것 때문에 현경이라고 숙지하라는 소리예요. 학정청량이 아니라 무슨 청량이죠? 현황청량. 다시 한번 확인해두고. 그러면 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지적 무슨 청량이죠? 현황이죠. 현황 동그라미. 그러면 현황이 들어갔으니까 뭘 찾아야 돼? 현황, 대비 이런 단어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청량을 뭐라 그래? 지적 현황 청량.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적 청량은 기초 청량과 뭘로 구분되죠? 세부 청량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평판, 전자 평판, 경위, 전파, 강파, 사진 청량, 이성 청량 방법에 따른다. 그러면 자, 지적 청 5번 지문은 뭘 우리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지적청량 구분은 뭐로 나눠져? 기초청량과 뭐예요? 세부청량으로 구분된다. 기초청량 몇 개? 1개. 세부청량 12개. 그래서 합치니까 뭐예요? 13개. 요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지적청량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자, 평판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전자평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경유청량.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청량, 그 다음에 뭐예요? 이성 청량, 그 다음에 전파기, 강파기 청량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럼 지적 청량 구분은 기초 청량, 세부 청량으로 구분되며 지적 청량의 방법은 평판, 전자 평판, 경위, 사진, 이성 청량, 전파기, 강파기 청량.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뭘까요? 전자평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경위 측량과 관련돼서는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경위 측량은 뭘로 연결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 지적 측량의 구분과 방법을 한번 숙지해달라는 게 바로 문제 5번의 포인트가 되고요. 5번 지문. 그럼 여기에서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 정도 수준에서는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우리 올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죠. 자, 토지 소유자 A가 한 필지에 대한 경계보건 청량 줄쳐놔봐요. 경계보건 청량. 뭐가 생각나요? 검사 청량에서 뭐 되죠? 제외되죠. 그러니까 검사 기간은 이제 그러면 검사 기간은 제외되니까 무슨 구간만 구하려고 그래? 청량 기간만. 자, 경계보건을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했다. 아래 내용일 경우 검사기간을 제한 청량기간의 계산으로 옳은 것은 자, 지적기준점 몇 점이에요? 16점이죠. 16점은 며칠 나와요? 그렇게 빼면 되잖아. 15점에 며칠 주고 4일. 한 점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맞죠. 1일. 그래서 며칠? 5일. 여기에서 근데 가산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뭐의 청량기간 며칠이죠? 5일. 그래서 읽어봐요. 5 더하기 5일. 며칠이다? 10일. 정답은 몇 번? 3번. 올해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잡아놔야 된다는 거. 올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이 계산하는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다 했잖아요. 전전전주에.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검사기간은 제외될까요? 경계보건 청량이다. 그러면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못 풀면 올해 2.5점짜리 놓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놔야 돼요.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는 또 여러 번 출제될 거.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2.5점짜리죠. 다음은 지적 청량의 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오일러하며 머릿속에 완전히 되어 있어야 돼요. 오일러하며 청량검사기간 며칠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 며칠을 4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불과하고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서로 뭐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되면 전체 기간은 몇 분의 3? 4분의 3이 청량기간이고 4분의 1이 무슨 기간이죠? 검사기간이 되죠. 그로 정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8번과 관련돼서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우리 지적청량 적부심사 우리가 확인해보죠. 1번에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누구도 포함되죠. 지적청량 수행자도 포함되죠. 진짜 이 문제 틀린 사람 공부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요 8번을 보면 알아요. 8번을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CCTV를 한번 설치해 봐야 돼. 자, 이번에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청량 개명이 그 청량 성과를 조사하여 지방지적령 해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0일.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지적청량을 신청하여 청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청량 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제출하죠? 지방지적위원회 제출. 오케이. 4번의 심의 의견은 며칠이죠? 60일.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4번이 며칠? 90일이 며칠로? 60일로 돼야 되겠죠. 자, 5번은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적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하고 모의고사 봐봐요.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어때요? X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지적청량 적부심사. 진짜 요거 못 푸는 사람 한번 봐야 돼요. 진짜 자기가 주변 정리됐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요거는 안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이제 등기 내용이네요. 등기의 내용 동그라미 쳐놔봐요.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요 문제 틀렸으면 뭐예요? 등기 배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 정답은 몇 번? 4번이네. 4번이 뭐예요? 가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죠? 효력에 따른 분류죠. 그러면 변경 등기, 그럼 뭐예요? 가로 열고 써봐요. 요건. 일부 원시적 후발적 경영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무슨성 동일성 말소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적 측면이죠. 그래서 전부 불일치 이렇게 자기가 써봐야 돼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 그동안 10,000번이 넘었어요. 10,000번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장? 선의 보장.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5번에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는 뭐예요? 권리적 측면이에요? 사실적 측면이에요?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의 공통점은 내용에 따른 분류야. 가등기는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10번에 다음 중 건물로서 등기 능력이 있는 것은 그러면 건물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건물을 포인트를 잡고요. 건물은 첫 번째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정착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애기 분단성, 무슨 성? 영도성이 있어야죠. 1번에 뭐가 보여요? 조립이 보이죠. 그럼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1번은 등기 안 되네요. 자, 2번은 조적주 및 컨테이너, 슬레이브 지붕주택. 조적주가 뭐예요? 백돌집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성. 건물의 용도에 맞지도 않고 무슨 성도 없죠? 정착성도 없죠. 자, 그러면 3번도 등기 능력이 없네요.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주유소 켜놓기는 뭐가 없어요? 주벽이 없죠. 근데 여기 오타가 하나 나왔네.
오기 풀장이 아니라 오개라는 뜻이에요. 제가 치다 보니까 잘못 쳤네요. 오개 풀장이야, 오개 풀장. 자, 오개 풀장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거기 요거 하나 수정을 좀 해줘요. 자, 오의가 아니라 뭐예요? 있어요? 있어요? 제 거는 원본은 오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개 풀장이에요. 오개 풀장은 그럼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한 기본적으로 4-5개는 맞아줘야 돼. 4-5개. 5개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개 이상 맞추면 이제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저 하나 맞았어요. 한번 와요. 그러면 제가 한 대 치워줄게요. 한 대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적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적은 나올 문제는 다 구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몇 개 맞아야 돼요. 실수에 우리 몇 문제가 나오죠? 12문제. 실수에서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틀려야지 10개 이상은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부탁해요. 이제 서서히 이제 조여줄 때가 됐습니다. 조여줄 때가.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내 진도 한번 나가보자고요. 좀 쉬었다 합니다.